나도 나이가 들고 보니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언제 처음 내 마음에 스며들었는지 아주 선명하게 기억나는 순간이 있다. 어느 겨울 새벽이었다. 집안은 고요했고 창밖에는 어슴푸레한 새벽빛이 깔려 있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시계 초침 소리만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그 리듬이 유난히 크게 들리던 날이었다. 나는 문득 방문을 열고 나온 뒤 거실에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람의 흔적은 없었고 몇 시간 전까지 불을 밝히던 전등마저도 식어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했다. 나는 사람을 잃은 것도 누군가 떠난 것도 아니었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허전함이 올라왔다. 이유도 형태도 없는 감정이었다. 마치 마음의 빈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유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 시선이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하나에 멈췄다. 함께 웃던 얼굴들이 있었다. 생전에 내 곁을 지키던 사람들, 지금은 머나먼 기억 속으로 흩어진 인연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절의 온기들. 그 사진 속의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밝은 얼굴들이 지금의 조용한 방 안과 대비되어 더 쓸쓸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비어갈 때 찾아오는 감정이라는 것을. 젊었을 때에 나는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다. 늘 바빴다. 사람들의 목소리, 현장의 소음, 만날 사람들, 처리해야 하는 일들, 계속 이어지는 일정들이 나를 붙잡고 있었고 바쁨이 외로움을 밀어내고 있었다. 바쁠 땐 마음에 틈이 생길 수 없다. 외로움이 들어올 공간조차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모든 움직임이 슬그머니 느려졌다. 해야 할 일이 줄어들고 찾아오는 사람도 줄어들고 하루의 리듬도 고요해졌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마음의 빈 공간을 마주하게 되었다. 빈 공간은 단순한 여백이 아니다. 그 안에는 지나온 세월이 쌓여 있고 잊힌 기억들이 숨어 있으며 한때는 소중했으나 지금은 손에 닿지 않는 것들의 그림자가 담겨 있다. 그러다 보니 그 여백을 들여다볼 때마다 마음은 뜻하지 않은 깊은 울림을 느낀다. 이 울림이 때로는 쓸쓸함으로, 때로는 후회로, 때로는 그 시절이 참 좋았다는 아련함으로 변한다. 나는 어느 날 그 여백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어 집 앞 산길을 천천히 걸었다. 겨울 끝자락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고 발밑에서 잔가지가 부서지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걷는 동안 나는 오래전 어느 장면을 떠올렸다. 한 스승이 해주었던 말이었다. 외로움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조용해져야만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감정이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이가 드니 그 말이 뼛속 깊이 스며들었다. 젊을 때는 마음이 시끄러워서 외로움이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고요해지자 외로움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 깨달음은 나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남겼다. 그렇다면 외로움은 정말 나쁜 감정인가? 우리는 대개 외로움을 고쳐야 하는 병처럼 생각한다. 외로우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고 외로움을 숨기려 하고 누군가 옆에 있어야만 괜찮다고 느낀다. 하지만 나는 그날 이렇게 생각했다. 외로움은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는 것 아닐까?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마음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기억들이 쌓인다. 깊은 후회, 말하지 못한 감사, 아쉽게 끝난 인연,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 젊었을 때는 그 기억들이 몸을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묻혀 있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멈추고 기억이 떠오르고 감정들이 고요한 표면 위로 서서히 떠오른다. 그때 우리는 외로움이라고 느낀다.
나는 이 사실을 깨달으며 마음속 두려움이 조금 누그러졌다. 외로움은 나를 괴롭히는 감정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관계를 지나왔고 얼마나 많은 인연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하지만 외로움의 정체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은 여전히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마음이 비어가는 나이, 관계가 정리되는 시기, 하루가 고요해지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맞물리며 외로움은 조용히 자리를 잡는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생긴다. 왜 나이를 먹을수록 관계가 줄어들고 그 줄어듦이 외로움으로 이어지는가? 나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여러 사람들, 여러 장면, 여러 기억 속에서 찾았다. 그리고 그 답은 다음 이야기를 향한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드는 이유는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도 아니고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서도 아니었다. 나는 오랫동안 이 문제를 붙잡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 들면 주변이 비어간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주변이 비어간 것이 아니라 마음이 관계를 선별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젊을 때의 관계는 많고 넓다.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 스쳐 지나간 인연들, 우연히 엮인 관계들, 의무적으로 이어가던 자리들, 그때 우리는 사람들을 가릴 여유가 없다. 나에게 꼭 맞는 사람인지, 마음 깊이 연결되는 사람인지 따지지 않는다. 그저 함께 움직이며 그 흐름 속에서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 넓은 관계들은 하나둘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남는 관계는 아주 적어진다. 나는 처음엔 이것이 외로움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어느 봄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한 농부를 찾아갔다. 그는 평생 땅을 일구며 살았는데 그날 유난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나이가 들면 사람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남는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그 말이 내 마음 깊숙한 곳을 흔들었다. 젊을 때는 주변이 복잡해서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복잡함이 걷히고 관계의 중심에 있던 몇 사람만 조용히 빛을 드러낸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었다. 나는 그날 저녁 농부의 그 말을 오래 씹어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우리가 외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양이 줄어들고 질이 깊어지는 과정에 적응하지 못할 뿐이었다. 그 깨달음을 더욱 확실하게 만든 또 하나의 장면이 있다. 나는 어느 해외 공장에서 기술자들과 저녁을 함께 한 적이 있는데 그중 한 어른이 퇴직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오랜 시간 일해온 동료들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걱정하고 있었다. 회장님, 나이가 드니까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점점 멀리는 것 같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어떤 사람들이 멀어졌습니까?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돌아보면 사실 깊이 마음을 나눈 사람들은 대부분 아직 제 곁에 있네요. 대신 그냥 스쳐 지나가던 사람들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나는 속삭이듯 대답했다. 그게 바로 자연스러운 겁니다. 얕은 인연은 나이가 들면 흔적 없이 사라지고 깊은 인연은 세월을 견뎌냅니다. 그 어른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침묵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인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만 남겨주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낀다. 왜일까? 나는 그 답을 어느 노인에게서 들었다. 시골의 작은 집에서 혼자 지내던 노인은 늘 씩씩하게 말했다. 사람이 많아도 외로울 땐 외롭습니다.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나는 그 말이 너무 무거워 한동안 말문이 막혔다. 젊을 때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다. 주변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이 안정감을 준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숫자는 의미가 없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한 명,
그것이 노년의 관계 전부다. 많은 사람 속에 있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외롭고 단 한 명이 있어도 마음이 닿으면 충분하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중요해진다. 숫자는 줄어들지만 관계는 깊어진다. 만약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외로움이 찾아오고 이해하면 외로움이 줄어든다. 나는 또 하나의 장면을 기억한다. 어느 군인 출신의 어른을 만난 적이 있었다. 젊은 시절 그는 많은 동료들과 함께했고 늘 사람들 속에서 움직였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고향으로 돌아온 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젊을 때 함께 하던 사람들은 이제 다 제 옆에 없습니다. 한 명도요. 그는 깊은 외로움을 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물었다. 그분들 중에 지금도 마음속 깊이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한 사람의 이름을 말했다. 나는 말했다. 그 한 사람이라도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이 헛되지 않은 겁니다. 그는 그제야 조금 웃었다. 그렇게 나는 깨달았다. 노년의 외로움은 사람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양에서 질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색함이라는 것을, 젊을 때는 넓게 연결되어 있어야 안심했다면 나이가 들수록 깊게 연결된 한두 사람만으로도 충분해진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이 두 세계의 충돌이 일어난다. 왜 예전만큼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왜 나를 찾는 사람이 줄어들었을까? 내가 변한 걸까? 세상이 변한 걸까? 이 질문들이 외로움을 만든다. 하지만 진실은 아주 단순하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외로움은 줄어들고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진다. 그러나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질문이 생긴다. 그런데 줄어든 관계 속에서도 왜 우리는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는가? 그 답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관계를 바라보는 기대라는 감정에서 시작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다음 파트에서 이어가려고 한다. 나는 오래 생각해 봤다. 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인데도 왜 사람은 그 줄어듦을 외로움으로 받아들이는가? 그 답은 의외로 단순했다. 외로움의 뿌리는 기대에서 시작된다. 나이가 들수록 외롭다는 느낌이 강해지는 이유는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예전처럼 나에게 다가와 주길 바라는 마음, 즉 기대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었다. 젊을 때의 기대는 가벼웠다. 누군가 먼저 연락해 주길 바라고, 누군가 나를 챙겨주길 바라고, 누군가 내 곁에 있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있었지만 마음이 분주했기에 그 기대는 상처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마음은 조용해지고 기대는 깊어지고 그 깊어진 기대는 충족되지 못할 때 외로움으로 바뀐다. 나는 어느 여름 끝자락 바닷가 마을에서 평생 항구에서 일한 노동자를 만났는데 그는 담배를 태우며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나이가 드니 사람 기대하는 게 더 힘듭니다. 누가 먼저 전화해 주길, 누가 먼저 찾아와 주길 바라는 나를 볼 때마다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젊을 때는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고 자연스럽게 만나고 마음을 나눌 시간도 많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서로의 리듬이 달라진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고 친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버티느라 정신없고 인연이 오가는 속도는 느려진다. 그런데도 마음은 여전히 예전처럼 다가와 주기를 바란다. 이 예전처럼이라는 생각이 노년의 외로움을 가장 크게 만든다. 나는 어느 날 허름한 찻집에서 한 스승에게 들은 말을 떠올렸다. 그 스승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말했다. 기대는 고독의 씨앗이네. 기대가 커질수록 마음은 텅 비어버리게 되어 있지. 그 말은 단숨에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세월이 쌓이자 그 뜻이 선명해졌다. 기대는 마음속 빈 공간을 넓히는 행동이었다.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는 부분이 커질수록
그 빈 공간을 채울 사람이 사라지고 그 빈자리의 무게가 외로움이 된다. 나는 이런 장면도 기억한다.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 어쩐지 요즘 연락이 뜸해 보였고 나는 한동안 그 이유를 생각했다. 그 지인을 비난한 것도 서운해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한 가지 마음이 들었다. 왜 예전 같지 않지?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외로움의 반은 타인이 달라진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한 마음이 충족되지 못한 데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말해 외로움은 관계가 가벼워져서 생기는 게 아니라 기대가 무거워져서 생긴다. 나는 어느 날 밤 이런 생각을 하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대를 버린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기대를 줄이면 관계가 더 편안해지고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고 내가 먼저 다가갈 용기도 생긴다. 젊을 때는 관계를 얻기 위해 움직였지만 나이가 들면 관계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비워야 한다. 내가 직접 겪은 또 하나의 일화가 있다. 해외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한 어른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나는 누군가 날 찾아오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생각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간 적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요. 이 말은 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남의 문제로 돌린다. 왜 안 찾아오지? 왜 연락을 안 하지? 왜 나만 이렇게 남겨진 것 같지? 하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서도 똑같은 생각이 있었던 것이다. 왜 나는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을까? 기대를 내려놓는다 함은 바로 이 질문을 직면하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용기이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서운함이 아니라 성숙함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묘하게 달라진다. 억지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라 마음이 자연스럽게 닿는 관계만 남는다. 나도 나이가 들면서 이 원리를 아주 깊게 체감하게 되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 중 지금까지 연락을 이어가는 사람은 손에 꼽는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인연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만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어느 날 문득 이런 결론을 내렸다. 기대가 많은 관계는 무겁고 기대가 줄어든 관계는 가볍다. 가벼운 관계는 쉽게 끊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관계는 가벼울수록 오래 간다. 말하지 않아도 부담이 없고 만나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고 오랜 시간 지나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노년의 외로움은 바로 이 기대의 무게를 내려놓는 과정에서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 가지를 놓친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가 편안해지지만 더 중요한 변화가 생긴다. 바로 내 마음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다. 기대는 관계를 묶는 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묶는 줄이었다. 그 줄을 끊어내야 외로움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고 관계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한다. 기대가 줄어들면 비로소 알게 된다. 관계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흘려보내는 관계 속에서 남은 사람들만이 진짜 인연이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관계에서 상처받고 외로움 속에 머무르는가? 그 답은 우리가 관계에 대해 갖고 있는 깊은 오해들 속에 숨어 있었다. 다음 파트에서 그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보려 한다. 나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지켜보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노년의 외로움을 키우는 것은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오해가 깊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예민해지고 작은 행동도 크게 느껴지고 사소한 말도 오래 남는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관계를 더 복잡하게 해석하고 복잡하게 받아들이고 복잡하게 반응한다. 그 복잡함이 바로 외로움의 그림자를 짙게 만든다.
어느 날 나는 오랜 친구 한 명을 만났다. 젊을 때는 자주 어울리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각자의 삶이 바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다. 나 역시 그가 왜 요즘 나에게 연락하지 않는지 여러 번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날 그가 먼저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제가 요즘 연락 못 드린 게 솔직히 부담스러워서가 아닙니다. 그냥 제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침묵했다. 그 한마디 속에는 사람들이 오해를 쌓는 이유가 모두 담겨 있었다. 우리는 상대가 멀어진 이유를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서운함이라고 해석하고 관심이 식었다고 받아들이기 쉽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대부분 상대의 바쁜 마음, 삶의 무게 혹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의 변화일 뿐이었다. 이때 나는 깨달았다. 관계의 거리감을 모두 내 책임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이 노년을 가장 힘들게 한다. 또 하나의 장면이 있다. 나는 어느 해외 출장지에서 기술자 한 명과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는 평생 현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일해온 사람이었다. 그런데 은퇴 후 주변 동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털어놓았다. 회장님, 저는 사람들이 저를 피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다들 그냥 자기 살기 바쁜 거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나는 속으로 크게 공감했다. 사람들은 노년에 들어서면 거리감을 거절로 해석한다. 그러나 둘은 전혀 다르다. 거절이란 의도가 있는 행동이지만 거리감은 의도 없이 생기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 흐름을 오해하는 순간 마음은 상처받고 상처는 외로움의 틈으로 이어진다. 또 나는 젊었을 때 내 곁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한 동료를 떠올린다. 그는 진심으로 나를 도와주던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 내 앞에서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 이유를 한참 동안 알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제가 예전처럼 다가가면 혹시 폐가 될까 봐요. 그 말은 나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다. 관계가 멀어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존중이 깊어진 것이었다. 이처럼 노년의 관계에서는 오해가 너무 쉽게 생긴다. 멀어진 것 같아서 서운해하고 조심스러운 것 같아서 거리감을 느끼고 연락이 줄어서 마음이 식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내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속마음은 달랐다. 조심스러워서 신뢰가 될까봐 말을 줄여야 할 나이가 되어서 전처럼 폐를 끼치기 싫어서 이런 마음들이 관계의 표면을 가리고 있었다. 결국 사람들은 서운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편해지길 바라서 조심스러워지는 것이었다. 나는 이런 장면도 겪었다. 어느 군인 출신의 노인이 말했다. 회장님, 나이가 들면 남의 마음을 더 크게 상상하게 됩니다. 그는 맞았다. 시간이 흐르면 생각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상이 깊어지는 것이다. 예전에는 한마디로 끝났던 일도 나이가 들면 여러 해석으로 이어지고 여러 해석은 여러 감정으로 이어진다. 그 복잡한 감정이 외로움을 키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관계는 복잡해져서 힘든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해석해서 힘든 것이다. 관계의 진실은 단순하다. 상대가 연락을 하지 않는 이유는 바빠서일 때가 많고, 말을 아끼는 이유는 조심스러워서일 때가 많고, 거리를 두는 이유는 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기 위한 무의식에서 나올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모두 내 탓으로 돌리거나 상대 탓으로 돌린다. 그래서 관계는 어려워지고 외로움은 깊어진다. 나는 한 산골 마을의 노인을 방문했을 때 그의 말에서 이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사람은요, 다들 마음이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조용해지고 더 미안해집니다. 그의 말은 마치 노년의 관계를 통째로 요약하는 것 같았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마음이 약해진다. 그 약해진 마음이 서로를 더 조심하게 만들고
조심스러움이 거리처럼 보일 때 우리는 그것을 외로움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관계는 끊어진 것이 아니라 형태가 달라진 것일 뿐이다. 젊을 때는 부딪히며 이어졌다면 나이가 들면 배려하며 이어진다. 부딪힘은 가까움의 표시지만 배려는 성숙함의 표시다. 관계는 멀어진 것이 아니라 성숙해진 것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관계에 대한 오해를 풀었다고 해서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외로움에는 또 다른 층이 있다. 그것은 바로 혼자 있음과 혼자인 마음을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립감이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노년의 외로움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한다. 내가 노년에 접어들며 가장 깊이 깨달은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과 혼자인 마음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저 상태일 뿐이다. 그러나 혼자인 마음은 해석이다. 상태는 지나가지만 해석은 마음을 흔들고 외로움을 깊게 만든다. 많은 이들이 노년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자 서늘한 바람이 천천히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세상은 조용했고 사람들의 움직임도 없었고 나는 한동안 그 고요함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 순간 내 안에서 이상한 감정이 일어났다. 내가 지금 혼자인가? 아니면 혼자라고 느끼는가? 이 질문이 나를 잠시 멈춰 세웠다. 나는 분명 혼자 있었다. 그러나 그 혼자 있음은 괴롭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하고 가벼웠고 자유로웠다. 문제는 혼인이 상태가 아니라 어떤 날은 같은 상황을 외롭다고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나이인데도 감정이 달라지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마음이 고립되면 혼자 있는 상태조차 외로움이 된다. 반대로 마음이 열려 있으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 그날 난 아주 늦게서야 이 사실을 정확히 이해했다. 나는 이 깨달음을 더욱 깊이 확인하게 된 다른 한 장면을 기억한다. 오래전 산골 마을에서 만난 노인 한 분이 있었다. 그는 평생을 혼자 농사짓고 살았지만 누구보다 밝고 강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잠시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외롭지요. 그런데 그 외로움이 나를 괴롭히지는 않습니다. 혼자 있다는 사실을 나쁜 의미로 생각하지 않으면 외로움도 나쁜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내 마음을 깊이 울렸다. 외로움을 두려움으로 해석하느냐, 고요함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마음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 노인은 혼자인 삶을 고립이 아니라 자기만의 세계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외로움을 감옥이 아니라 쉼터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 하나는 평생 항구에서 일했던 노동자에게서 들은 말이었다. 그는 은퇴 후 도시를 떠나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선택이 조금 걱정되어 물었다. 혼자 계시면 심심하지 않습니까?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 세상에 혼자인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혼자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문제죠. 그 말은 내가 그동안 고민했던 많은 질문을 단숨에 해결해 주었다. 내가 외롭다고 느낀 날은 실제로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자신을 세상과 단절시키고 싶어 했던 날이었다. 사람의 마음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세상을 좁게 본다. 몸이 예전만 못하고 예전처럼 다가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해야 할 일도 줄어들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나는 혼자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의 기억 속에 살고 누군가의 인생에 스쳐 지나갔고 누군가의 마음속에 작은 흔적 하나쯤은 남겨놓았다. 그 흔적을 잊어버리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다.
나는 오래전 해외 출장 중 만난 한 기술자의 이야기를 잊지 못한다. 그는 은퇴하고 난 뒤 갑자기 마음이 무너졌다고 했다. 회장님, 늘 함께하던 사람들이 없으니 세상이 텅 빈 것 같습니다. 나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던 당신의 역할이 사라진 겁니다.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진짜 혼자인 건 아니군요. 그렇다. 노년이 되면 사라지는 것은 사람 자체가 아니라 역할의 자리다. 젊었을 때는 역할이 인간관계를 이어주는 끈이었다. 직장 동료, 부모, 가장, 책임자, 친구, 누군가를 돕는 사람. 이런 역할들이 인간관계를 연결해 주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이어져 있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역할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역할이 사라지면 관계의 껍데기가 떨어져 나간다. 남는 것은 아주 소수의 진짜 인연뿐이다. 문제는 역할이 사라진 빈자리를 고립된 마음이 대신 채운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만 혼자인 것 같다. 모두 나를 잊은 것 같다. 이제는 내 자리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단순하고 고요하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다만 역할이 줄었을 뿐이다. 사람들은 역할로 연결되는 인연보다 마음으로 이어지는 인연이 훨씬 적다. 그래서 관계가 줄어든 후 그 몇 사람만 남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외로움의 절반은 사라진다. 어느 날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그렇다면 마음이 고립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의외로 단순했다. 마음을 닫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을 너무 깊은 고립으로 몰아넣지 않는 것. 마음이 닫히는 순간 사람은 외부와 단절되고 단절은 외로움을 낳고 외로움은 두려움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마음을 열면 혼자 있어도 고립되지 않고 고독은 외롭지 않으며 조용함은 불안이 아니라 쉼이 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노년에 필요한 건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좁히지 않는 것이다. 마음을 넓혀두고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외로움은 우리를 지치게 하지 못한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지키기 위해 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 그 답을 찾아가는 이야기는 다음 파트에서 이어지고자 한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한 가지 진실을 더 확실히 깨달았다. 외로움은 관계가 끊어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의 힘이 약해져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젊을 때는 사람에게 서운해도 금세 풀고 오해가 있어도 직접 찾아가 설명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먼저 사과할 용기가 있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런 마음의 근력이 약해진다. 사소한 오해도 마음에 오래 남고 누군가 내게 서운한 말 한마디만 해도 쉽게 상처로 번진다. 결국 사람을 멀리하게 되고 멀리하다 보니 마음은 더 좁아지고 좁아진 마음은 또다시 외로움을 깊게 만든다. 이 악순환 속에서 많은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 관계가 지친다. 내가 먼저 다가가기가 힘들다. 나 역시 그런 시기를 겪었다. 어느 해 겨울 가까이 지내던 후배와 작은 일로 다툰 적이 있었다. 이런 정말 사소한 오해였다. 그런데 그날 나는 유독 마음이 약해져 있었다. 그래서 말을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관계를 흘려보냈다.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나는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다.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다. 저 친구가 먼저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다. 그때 나는 후배에게 서운해서 연락을 안 한 게 아니라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연락을 못한 것이었다. 이것이 노년의 관계가 흔들리는 진짜 이유다. 우리는 사람에게 서운한 척하지만 사실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닫아버린다.
마음을 닫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에게서 들은 짧은 말이 내 마음을 깊게 흔들었다. 나는 스님에게 물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이렇게 관계에 지칠까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관계는 지치는 것이 아니라 붙잡으려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한참 생각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을 붙잡는 이유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였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기대며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붙잡는 이유가 조금씩 달라진다. 두려워서 붙잡고 공허해서 붙잡고 잃을까봐 붙잡는다. 그러니 관계가 자연스럽게 무겁고 버거울 수밖에 없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어가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관계는 억지로 붙잡을 때가 아니라 편안하게 놓아줄 때 더 오래 남는다. 이것은 내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깨달은 진실이다. 나는 또 하나의 장면을 떠올린다. 오래전 유럽의 한 도시에서 살던 한국인 기술자를 만났을 때의 일이다. 그는 유창한 언어도 가족도 없이 혼자 살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외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내가 물었다. 혼자 지내면 관계도 줄고 외롭지 않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관계가 줄어든 게 아니라 짐이 줄어든 겁니다. 필요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 말이 내 마음에 크게 박혔다. 나이가 들면 사람을 잃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관계를 내려놓게 되는 것이었다. 청중 여러분, 이것이 노년의 관계가 흔들리는 또 다른 진실이다. 우리는 관계가 줄어들면 나는 외로워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부담이 줄어진 것일 수도 있다. 젊은 시절에는 관계가 많아야 안정감을 느끼지만 나이가 들면 관계의 깊이가 우리를 지탱한다. 많아야 불안하고 가벼우면 상처받고 무거우면 짓눌린다. 그래서 노년에는 적당한 거리의 사람, 적당한 마음의 무게를 가진 사람, 나를 판단하지 않고 존재 그대로 받아주는 단 한 사람의 인연이 더 값지다. 나는 어느 노인과의 짧은 대화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는 평생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하며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나이가 든 뒤 가장 편안한 관계는 단 2사람뿐이었다고 말했다. 왜 2사람뿐입니까? 내가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 속에 노년의 관계에 대한 거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다. 나이가 들면 설명해야 유지되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어지는 관계는 조용히 남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남은 관계 속에서 마음의 힘을 다시 찾는다. 내가 뒤늦게 깨달은 또 하나의 진실은 이것이다. 노년의 외로움은 관계가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생긴다. 나이가 들면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서운함이 오래 남고 작은 실수도 크게 느껴지고 상대의 변화가 불편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런 마음의 틀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진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기대는 줄이고 고마움은 늘려라. 그러면 관계가 버겁지 않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나를 지탱해 준 적이 많았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마지막 인연의 시기를 살게 된다. 그 시기에는 많은 사람을 붙잡을 필요도 없고 많은 설명을 할 필요도 없다. 마음이 편한 몇 사람, 말없이도 통하는 몇 사람, 서로의 삶을 조용히 응원해주는 몇 사람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면 외로움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인생을 가볍게 해주는 과정이 된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킬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에 다가서야 한다. 그렇다면 노년의 외로움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힘은 무엇일까? 그 답은 다음 파트에서 더 깊게 이어가겠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마음을 지키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많은 이들은 사람이 있어야 외롭지 않다고 말한다. 맞는 말 같지만 나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본다.
사람은 언제든 떠날 수 있고 관계는 언제든 흐려질 수 있다. 나도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가 헤어졌고 어떤 인연은 잠깐 스쳐 지나갔고 어떤 인연은 끝내 이어지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런 불확실한 것들에 마음의 평안을 걸어둘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노년의 마음을 지켜주고 외로움을 견디게 하는 가장 단단한 힘은 내가 늦은 나이에야 비로소 인정하게 된 것,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능력이었다. 젊을 때 나는 늘 바빴고 늘 달렸고 늘 누군가를 만나고 부딪히며 살았다. 그래서인지 정작 내 마음과 마주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서야 나는 처음으로 긴 시간을 나와 함께 보내게 되었다. 처음엔 그 시간이 참 어색했다. 낯선 방에 홀로 앉아있는 기분이었고 조용한데도 마음은 시끄러웠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내가 이렇게 불편한 건 혼자여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낯설어서다. 그 이후로 나는 조금씩 내 안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했다. 그 목소리는 생각보다 조용했고 생각보다 약했고 생각보다 솔직했다. 그때 많이 아팠지? 그 말을 듣고 상처받았지? 사실은 외로웠지? 이렇게 내 안에서 오래 묻혀있던 감정들이 빛을 보기 시작했다. 나이를 먹으며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외부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자기 자신과 친해지면 삶의 많은 불안이 사라진다. 내가 만난 어느 노신사는 70이 넘어서야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다. 회장님, 늙어서 제일 힘든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습니다. 외로움도 사실 제 안에서 만들어낸 거더군요. 그는 평생 가족을 챙기고 가게를 지키고 사람들과 어울리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했다. 그러다 나이가 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그제야 마음 깊은 곳의 감정들이 하나둘 올라왔고 그는 그것을 처음엔 불안이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불안이 아니라 오랫동안 묵혀둔 나 자신이었다. 나 또한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어느 날 새벽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앉아 시간을 보냈다. 심장은 조용히 뛰고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오래전 묻어둔 후회, 잊으려고 했던 상처, 말하지 못한 진심들이 천천히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처음엔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감정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니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면 외로움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 그날 이후 나는 결론을 내렸다. 노년의 외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해소되지 않은 감정이 쌓여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지키는 힘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정리할 때 생겨나는다. 나는 해외 출장 중 만난 군인 출신의 노인에게서 또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젊은 시절 전쟁터에서 많은 동료를 잃었고 그들의 기억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왔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렇게 많은 상실을 겪고도 어떻게 마음을 버티셨습니까?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말했다. 잊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울림을 주던지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를 억지로 지우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지운 기억보다 안고 가야 하는 기억이 훨씬 많다. 이때 필요한 힘은 있는 힘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힘이다. 받아들이면 감정은 더 이상 흉터가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고 그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나를 찌르지 못한다. 또한 나는 평생 수많은 인간관계를 경험하며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노년을 지켜주는 마음의 힘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힘이다.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을 때 타인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 타인의 태도에 상처받고 타인의 판단에 마음이 무너진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존중하면
관계의 수가 줄어도 불안하지 않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도 초라하지 않다. 누군가 떠나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어느 무명 화가에게 들은 말이 있다. 그는 평생 큰 빛을 보지 못했지만 표정에는 단단한 평온함이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나와 함께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나와 함께한 시간을 부러워하더군요. 이 말은 나에게 평생 잊지 못할 철학을 남겼다.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노년을 지켜주는 마지막 힘이다. 외로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힘, 관계가 줄어도 마음이 가벼운 이유, 세월이 흘러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근원, 그것은 결국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의 힘에서 온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가닿게 된다. 그렇다면 이 모든 깨달음 끝에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가볍게 사는 법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마지막 답은 다음 파트에서 이어가겠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는 한 가지 단순한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음을 가볍게 산다는 것은 거창한 철학도 특별한 기술도 아니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려놓을지를 아는 지혜였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삶이 무거워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반대로 생각한다. 인생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젊을 때의 방식으로 세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짓눌리는 것이다. 나 역시 그랬다. 젊었을 때의 습관, 젊었을 때의 기대, 젊었을 때의 불안까지도 버리지 못해 스스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던 순간들이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흘러가는 세월을 억지로 끌어안으려고 하니 고통이 생기는구나. 내가 떠올린 건 오래전 들판에서 만난 농부의 말이었다. 그는 삐걱거리는 손수레를 끌며 말하곤 했다. 회장님, 수레가 무거운 게 아니라 아직 버릴 걸 못 버려서 그래요. 나는 그때는 그 말이 농사 이야기인 줄만 알았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생각해 보니 그 말은 결국 인생 이야기였다. 마음의 수레에 너무 많은 짐을 실어두고 힘들다며 불평한 건 결국 나 자신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가볍게 사는 법은 아주 명확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남길 것은 남기고 떠날 것은 떠나게 두는 것. 그런데 이 단순한 말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버린다는 것이 포기나 실패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니다. 버림은 포기가 아니라 정리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것이다. 나는 어느 겨울날 혼자 앉아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들고 갈 수 없는 짐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보자. 그 순간 여러 감정과 기억들이 떠올랐다. 오래된 후에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못한 인간관계, 더는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할 문제들, 이미 떠난 사람들, 되돌릴 수 없는 선택들. 나는 그것들을 붙잡고 있었고 그럴수록 마음은 가라앉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붙잡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없다. 오히려 마음의 공간만 더 막힐 뿐이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 규칙을 만들었다.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면 말없이 내려놓아라. 이 규칙은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마음의 서랍을 정돈하듯 조용히 자리를 바꿔두는 것뿐이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또 다른 진실을 깨달았다. 마음은 비워야 새 평온이 들어올 수 있다. 어느 날 나보다 먼저 세월을 건너간 한 노인이 이런 말을 했다. 회장님, 나이가 들면 버리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남기는 게 지혜지요. 무엇을 남길 건지는 버려봐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오래 곱씹었다. 버린다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버림을 통해 무엇이 진짜 남아야 하는지 더 분명해진다는 말이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남는 것은 세 가지뿐이다.
가벼운 마음, 편안한 관계,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자신, 나는 또 하나의 장면을 떠올린다. 어느 조용한 밤, 마당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물건들 사이에서 녹슨 쇠조각을 발견했다. 한때는 꼭 필요하다며 간직했지만 세월이 지나니 그것은 그저 무거운 짐이자 자리만 차지하는 쓸모없는 조각이었다. 그것을 버리며 나는 문득 생각했다.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구나. 젊을 때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감정들이 있다. 한때는 나를 지탱했지만 지금은 불필요한 집착이 된 생각들이 있다. 그 모든 것을 여전히 마음 한복판에 두면 나이는 들어도 마음은 늙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어른이 되어야 한다. 몸은 자연스럽게 늙지만 마음은 선택해야 늙는다. 편견을 버리고 지나친 기대를 버리고 불필요한 관계를 버리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기준을 버릴 때 마음은 비로소 성숙해진다. 그리고 마음이 성숙해지면 외로움은 무게가 아니라 공간이 된다. 관계의 줄어들음은 상실이 아니라 정리가 된다. 세월의 흐름은 두려움이 아니라 순리가 된다. 나는 노년의 마지막에 가까워지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정말로 남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 끝에서 내가 찾은 답은 의외로 단순했다. 적당한 사람, 적당한 거리, 적당한 기대,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마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치곤 한다. 하지만 마음의 가벼움은 현재를 사는 데서만 온다. 오늘의 햇빛, 오늘의 바람, 오늘의 고요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청중 여러분께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자신을 가볍게 하고 세상을 가볍게 보고 인연을 가볍게 떠나보내는 것. 그렇게 가벼워진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면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고요한 동반자가 된다.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 지금 내 마음의 수레에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가? 그 질문에 정직해지는 순간 노년의 삶은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해지고 무엇보다 더 평온해진다.